제가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제품은 PCC 프로바이오틱스고요. 와. 이제 제가 제품 말씀드릴 때 항상 여기 이 카탈로그에 우리 나와 있는 설명을 읽거든요.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프로바이오틱스. 그래서 락토바실러스 퍼멘텀을 함유하고 있어 유익한 유산균의 증식, 유해균 억제,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보면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장에 유익한 유산균의 증식을 도와주어 장내균의 균형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고 장을 건강하게 도와줍니다. 유산균은 유기산을 생성하는 사람에게 유익한 세균입니다. 성인의 장에는 400여 종 이상의 균들이 100조 마리 이상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들 균들은 장내 세균총으로 불리며 유익균과 유해균들이 일정한 비율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섭취한 식품의 성분, 항생제, 스트레스, 환경의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이 비율은 변화됩니다. 장내에 유해균이 우세하게 되면 각종 영양소의 흡수가 저해될 수 있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여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유산균은 장벽에 부착되어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장의 연동, 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영양소의 분해 및 흡수를 도와주는 등 인체에 유익한 작용을 합니다. 이 설명이 그냥 다 전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잘 이해를 하시려면 이제 우리가 소화되는 과정이나 이런 걸 기본적인 지식을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유산균이란 거는 장내에 있는 유익균, 유해균 중에 유익균을 얘기하는 건데요. 혹시 유산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요구르트요. 그렇죠. 이제 비만세포요. 네? 비만세포. 비만세포. 역시 배우는 분들이 다르시군요. 저희가 이제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 딱 떠오르는 거는 그거잖아요. 다들 말씀은 못 하시고 있지만 똥이잖아요. 똥. 맞아요. 노란 똥. 네. 그 장에 유산균이 있다. 이렇게는 알고 있지만 그 장이 보통은 대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변이 너무 묽어. 유산균 그러면 이제 뭐 그래 그럼 유산균 좀 먹어.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죠. 또 뭐 나 변비가 되게 심해. 그럼 그래 그러면 유산균 먹어. 이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혹시 이제 뭐 나 비염 계절마다 비염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럼 유산균 먹어. 그러면 그게 잘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이제 뭐 난 너무 우울하고 너무 우울해. 뭐 죽고 싶어. 뭐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럼 유산균 먹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해가 되시나요? 보통 이제 근데 영양학을 같은 거를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비염이 있다 그래도 유산균을 먹고 이제 우울증이 심한 분들도 유산균을 먹으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뭐 공부한 학생들이 집중을 잘 못한다 그래도 유산균을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 중에 딱 한 가지만 골라 뭐 비타민, 뭐 무기질, 뭐 오메가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런 것 중에 이제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한다면 이제 영양학을 했던 사람들은 유산균을 선택해요. 그게 왜 그런지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몸은 여기도 얘기했지만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거는 아시죠?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설명에도 있듯이 우리 몸에 기생하는 세균수, 미생물의 수는 100조 개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미생물이 우리 몸에 기생하는 것인지 우리가 미생물에 붙어서 기생하는 건지 숫자적으로는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이런 미생물은 우리 그 몸 바깥쪽에 붙어서 살아가거든요. 피부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이 소화기관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도 장내에 100조 이상, 400여 종 이상의 균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소화기관이라는 게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이게 한 외부와 연결되어서 이렇게 통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몸, 그러니까 혈관이나 세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장 내도 바깥 외부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외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래요. 그래서 소화기관 내에 그 세균들이 막 붙어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내에 있는 그 세균들은 그 유기산 같은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유산균이라고 하는데 이 유산균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그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입에서는 일단 음식을 씹어요. 씹고 침과 골고루 섞여서 여기 보면 탄수화물을 소화를 시킨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침 안에 소화 효소가 들어있거든요. 잘게 부수고 소화 효소가 섞여서 여기서는 입에서는 탄수화물이 소화가 돼요. 소화가 된다는 거는 아주 최소 단위로 잘게 쪼개진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입에서는 탄수화물이 소화가 되고 그게 식도를 따라서 내려오면은 위에서는 위액으로 단백질을 소화시킨다. 위에서 위산이 나오잖아요. 이 위산이 나와서 거기도 소화 효소가 같이 나와서 단백질을 소화시키게 돼 있어요. 그리고 1차적으로 위안이 그 강산성이잖아요. 산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물과 같이 섞여 들어온 그런 유해한 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산에서 1차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염 환자들 보면 병원에 가면 그 위산이 많이 나와서 그게 상처를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산을 그 아예 차단시키는 약을, 나중에는 그런 약을 줘요. 그런 약을 주는데, 그래서 위산이 차단이 되면 단백질이 소화가 되기가 어렵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위에서 단백질이 소화가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 12지장으로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굽어져 있는 곳이 12지장이에요. 그런데 여기 12지장에서는 쓸개즙이나 이자액, 그 다음에 담즙 이런 게 같이 내려와서 음식물과 섞여서 여기서는 지방이 분해가 돼요. 여기서는 이제 지방이 분해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 12지장, 그러니까 소장으로 넘어가기 전까지의 역할은 잘게 씹어서 그러니까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을 쪼개 놓는 거예요.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잘게 쪼개 놓고 그 다음에 작은 창자, 소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소장의 길이가 이렇게 쭉 늘려놓으면은 6, 7m 정도 되거든요. 6, 7m 되는 이 소장을 통과하면서 아까 잘게 부서진 영양소들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혈관 속으로,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장을 돌면서 유익한 성분들,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들을 흡수가 되고 또 해가 된 성분들이나 균 같은 거는 아까 그 소장에 있는 유산균이 죽이기도 하고 유산균이 죽인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유산균이 아까 내놓은 어떤 물질 있잖아요. 유기산을 내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로 죽게 되고 또 흡수가 되면서 흡수가 되면서 그러니까 안 좋은 성분과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과 안 좋은 성분들을 구별을 하면서 만약에 균이 흡수가 되면 그걸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면역세포의 80% 정도가 이 소장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구분을 해야 되니까. 구분을 하면서 안 좋은 것들은 없애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장 면역의 기본이 되는 게 이 소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장 내에 어떤 유해균이나 유익균들이 많이 있어야지만, 장내 환경이 좋아야지만, 그런, 이로운 물질들을 흡수하고, 안 좋은 세균들을 없애고 하는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소장을 돌아서 흡수를 다 시킨 다음에 대장으로 넘어가면, 그 대장에서는, 대장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남아있는 수분들을 재흡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은 찌꺼기랑, 그 다음에 그 유산균이 이렇게 많았잖아요. 유산균들도 이제 계속 분열을 하고 죽는 건 죽고 하잖아요. 그 죽는 그 사체들, 이렇게 그런 것들이 모여서 변으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소장 내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아까 뭐죠? 우리가 보통 이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그 세로토닌 있죠. 세로토닌이나 호르몬은 단백질 베이스예요. 단백질 중에 트립토판. 그러니까 트립토판이 유산균의 대사를 받아서 그 다음에 비타민 B군의 조효소를 받아서 그게 세로토닌으로 합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단백질이 잘 분해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 이 소장 내에서 좋은 유산균총이 잘 유지되는 것도 세로토닌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아주 만성적인 비염, 알러지성 비염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면역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산균은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로토닌이 없으면 우울증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단백질을 또 잘 먹어야 되고, 유산균도 꼭 같이 섭취를 해줘야 돼요. 예, 이렇게 이제 우리 소화기관 내에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세균수는 100쪽에 되는데 소화기관과 피부에 분포한다. 그 다음에 이런 세균들은, 그 미생물들은 우리와 이제 공생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균들은 음식 찌꺼기를 자기네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고, 사람이 소화하지 못한 어떤 물질들을 분해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건강한 장내 세균총은 유익균과 유해균이 80대 20의 비율이면 좋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머릿수예요. 그러니까 유익균을 많이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익균이나 유해균 같은 거는, 그 유익균은 사람에게도 좋은 그런 것들을 먹고 자라고, 유해균은 이제 인스턴트나 밀가루 같은 거, 그런 거를 먹고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먹어서 어떤 유산균을 잘 길러야 할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성의 질이나 남성의 요도 같은 데도, 거기에도 이제 유산균이 다 있어요. 균주는 다르지만. 그래서 유산균 총이 잘 안 좋은 사람들은 그런 질염이나 뭐 요도염 같은 것도 잘 생기게 돼요. 그리고 임산부들은 그 임산부의 양수 안은 무균 상태거든요. 거기엔 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태아가 처음 그 균을 만나게 되는 거는 태어날 때 그 산도를 거치면서 엄마의 유산균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아기의 장에 유산균총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임산부의 세균총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렇게 유산균의 역할은 이런 걸로 이제 정리가 된 거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유산균이 있는데, 유산균 제제가 있는데, 정장제가 있는데, 왜 파마넥스 유산균을 먹어야 하는가? 이제 여기 이렇게 비교를 해놨거든요. 퍼멘텀
락토바실루스 퍼멘텀 있잖아요. 근데 이 균주 자체가 이제 뭐 워낙 많으니까 균주가 여러 가지이긴 한데 보통 굉장히 유익하다고 하는 균주 중에 이제 락토바실루스, 그 플라타룸이 있고 카제인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김치 유산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김치에서 발효돼서 나오는 유산균을 말하고요. 카제인은 이제 모유에서 나온 거고. 그런데 이 퍼멘텀이란 균주는 인체 내에서 가져와서 배양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인체와 같은 그 균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더 우리 그 파마넥스 프로바이오틱스의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흡착되어서 우리가 먹었을 때, 유산균을 먹었을 때 그 장 안에서 얼마나 잘 자라냐. 장 안까지 그 뭐 위산이나 아니면 쓸개즙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치고 살아가서 얼마나 장에서 잘 흡착되어 사느냐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파마넥스 제품은 이게 잘 흡착이 되어서 1, 2년 정도 계속 이렇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그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장까지 얼마나 안전하게 다 가느냐. 어떤 거는 이제 냉장 보관하는 그런 유산균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사실 그게 온도나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고 불안정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특수 코팅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이제 파마넥스 제품은 상온에서도 그 균체가 잘 보장이 된대요. 그리고 그 6S 공정에 따라서 당연히 파마넥스 제품은 임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종류는 균주 자체는 뭐 20가지 종류, 뭐 20가지의 균주가 있다 이런 거보다도 가장 그 유익균의 균주 중에 뭐 한두 가지라도 가장 그 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두 종이라도 이제 그 장내까지 잘 살아가고 그다음에 그 균주가 잘 보장되는 그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다른 데는 예를 들면 100억 정도의 균주다 그러면은 그 중에 5억 정도가 보장이 된다. 그러니까 장까지 살아서 간다는 거거든요. 5% 정도. 근데 이제 우리 파마넥스 거는 2천억 균 중에 이제 400억 정도, 그러니까 20% 정도가 살아서 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균주가 보장이 되는 거죠. 균이 보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파마넥스 PCC 프로바이오틱스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다른 영양제를 먹더라도 기본적으로 유산균은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와. 아니, 너무 깔끔하게 지금 유산균 다 지금 뭐 휴대폰 들고 정기구매 누르고 있는 거 아니시죠? 지금 다 뭔가 막 빨리 막 결제를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막 네. 두근두근한 마음이 있는데요. 맞아요. 저도 지금 얘기 들으면서 제가 좀 만성 비염이 있잖아요. 막 그래서 막 강의하다가도 제가 기침 나올 것 같으면 딱 꺼놓고 막 기침하고 이러는데 진짜 유산균을 잘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 궁금하신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 딱 한 분 저희가 질문 받고 넘어가도록 하면 좋을